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역사 넷에서 보는 한국사 연대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애초에 하던 우리 역사 인식,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역사 넷을 통해서 둘러보고자 합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역사 인식의 틀이고요. 그래서 현재 역사 연표를 하다가 이제 잠시 멈췄었죠. 그래서 그 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연표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지 현대까지 그 변천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연표 4 한국사 연대기와 국사 및 동아시아 연표를 한 번 정도 더 정리하고 역사인식 편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 연대기 우리 역사넷에 있는 연표인데요.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옛날에는 고대를 삼국시대 이런 걸 나눠놨었는데 고대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해놨어요. 고대가 어느 시대가 그러면 고조선부터인가요? 그렇죠. 고조선부터 해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그러니까 고려 이전까지를 고대로 그냥 하나로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쪼개서 또 왕조의 이름도 알 수 있도록 시간축을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세기 이전까지입니다. 처음에 구석기 시대에서 마이너스 400만 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서기전 180만 년 전에 주먹도끼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전 30만 년 전에 연천 전곡리 유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연천 전곡리 유적이 중요한 것이요. 구석기 시대의 석기로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양에서만 나오고 유럽에서만 나오고 동양에서는 안 나왔었대요. 이 주먹도끼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은 지능이 낮다 이랬었답니다. 네. 그런데 연천에서 이게 주먹도끼가 발견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것이죠. 아슐리안형이라는 거는 그런 그 석기에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먹도끼를 그래서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유물로 그렇게 다루고 있고 전시도 맨 앞에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연천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만 년 전에 굴포리, 순뱃지 이렇게 쭉 나오죠. 공주 석장리 유적도 있고 그러다가 서기전 8천년에 신석기 시대 석기가 소개됩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제주 고산리 유적, 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초기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도는 어떻게 지정을 해내는 거죠? 이 우리 역사넷에 있는 그 연도 그대로 제가 글씨만 크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8천년 신석기 시대. 그렇죠. 8천년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 기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탄소연대 측정이라든지 그런 측정 기법들이 있거든요. 정확한가요? 글쎄요, 그보다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역사서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한 가지 얘기될 게 있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13,000년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벽시는
그 중국 화북 지방에서 한 1500년 전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 이보다 한 3000년이 더 앞선대요. 더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벽시라는 거는 뭐 벼의 씨예요? 벼죠, 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한반도에서의 그 문화들이 대륙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는데 이 소로리 벽시가 발견이 된 걸 보면 오히려 한반도에서 벽시가 먼저 재배가 됐고 그것이 대륙으로 넘어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리 벽시의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항상 한반도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생적으로 있었고 그 순서가 꼭 대륙이 먼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륙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계에서 네.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뭐 논쟁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정이 될 때 이제 그럴 때 정식 역사로 채택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소로리 벽시는 13,000년 전 거라는 것이 그 미국의 연구소에서 이 연대 측정을 했는데 그렇게 밝혀졌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연대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 소로리 벽시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전 5000년으로 내려가서 신석기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네. 부산 동삼동 유적, 그다음에 북한 지역 뭐 그런 있죠. 그리고 서기전 3500년 전에 신석시대 그 농경 얘기가 나옵니다. 농경. 그 다음에 서기전 2500년, 정확히는 2333년이죠. 단군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할 때는 서기 더하기 2333을 더하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환국으로부터의 한 환기, 그 다음에 그 배달국으로부터 시작된 개천, 그 다음에 단군조선에서 시작된 단기 이렇게 세 개의 그 연수와 서기 연수를 비교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연대기를 정리하는 표를 하나 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인식 편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시대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단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넷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주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군 신화에 그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단군 신화라고 이제 명명이 돼 있어요. 조선 시대의 기록에도 단군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천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렇게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이제 신시를 건설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풍백우사 운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곰과 호랑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곰은 웅녀로 변신해서 애를 낳는데 단군왕검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게 중국의 요임금 제위 50년에 평양성에서 조선을 건국하였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군왕검이 요임금과 동시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불교의 산스크리트의 그 환인을 석제 환인으로 해서 그 불교의 이제 그 신으로 이제 이렇게 삼국유사에서 묘사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역사냐 믿을 수 없는 거다. 그 공격의 한 포인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련 스님은 단군 신화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불교적으로 스님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역사다 우리 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뭐
불교와 도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삼국유사 고조선조거든요. 네. 그 내용을 요약한 건데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단군입니까? 환웅이에요, 환웅. 주인공이 환웅이에요. 천신의 아들 예. 환웅이. 그리고 환웅이 이렇게 이제 해서 운명하고 왕검을 낳았다. 결혼해서. 왕검은 조선을 백악산 아사다를 건국하고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인공은 네. 단군이 아니고 환웅입니다. 단군의 아버지. 그렇죠. 그래 배달의 시조예요. 환웅이 배달. 배달국입니다. 배달이 무슨 뜻이었죠? 배달국 신시 배달. 그러니까 신시를 개창을 했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거슬. 이게 배달국이라고 그래요. 신신가요? 신시는 그냥 그 도시를 그, 개척한 거고. 네, 신의 아들 할 때 신자네요. 예, 그래서 신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름은 나라 이름은 배달국 또는 그냥 단국이라고도 했어요. 배달의 민족이 거기서 나온 환국,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환국, 단국 이렇게 해서 환단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단국이 요 배달국 환웅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 조선의 전 시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환웅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특히 이제 이 여기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역사의 시작을 환웅부터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해요 학자들이. 네. 이제 그 안동대 그 임재해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하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역사 교과서가 문헌 위주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이 준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은 그 생활 사료로 남아 있는 현재 그거를 역사적 사료로서 쓰자는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이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뭐 고실의 풍습, 그 다음에 조선시대 상투 했던 거, 그 다음에 아가씨들 이렇게 댕기 머리에서 댕기 했던 거, 네. 뭐 부르단지 뭐 하며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단수 그 마을마다 그 수호 나무 크게 심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같은 거. 성황당이요? 성황당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또 뭐 솥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사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으로는 네. 그게 그러면 우리 역사의 근거 아니냐 배달국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배달국의 근거가 되나요? 그게 때가 어떻게? 그러니까 배달국에 대한 기록을 네. 보면 그런 게 다 그 유래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네. 배달국의 유래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현재로는 그 이제 그 환단곡이라든지 네. 그 위에 삼신할매 마고는 이제 말씀드린 그 부도지. 박재상이 쓴 그 부도지에는 이제 환국 이전의 얘기가 나오고 그 환단곡이에 삼성기전이라든지 태백일사 그다음에 단군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식 있습니다. 역사로 채택이 된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우리 강단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요? 강단사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 집필하는 이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그에 비해서 제야사학이라고 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 기술상 네. 지금 말씀드린 뭐 석재환인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역사로 인정하기에는 네.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인정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제야사학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걸 이제 상당히 믿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가 예전에 오늘날 형태로 사학이 써진 것이 아니고 사서가 옛날 선도사관으로 해서 기술을 그렇게 했다. 선도사관 그것도 뭔가 어렵네요. 우리의 원래의 전통적인 그걸 이제 선도라고 한답니다. 옛날 그 화랑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에 그 역사 기술의 방식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에서도 그거를 쉽게 이렇게 그 역사로 편입을 못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 신화를 라는 신화라는 것도 이제 신화냐 역사냐 뭐 이래서 아직도 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면 이 것이죠. 강단사학은 그 소떼나 뭐 댕기머리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강단사학만 보면 오늘날 역사 교과서로만 보면 네. 설명이 네. 어려운 것이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예,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풍습 뭐 이 정도로 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종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넘어온 것일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이 제야사학의 강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 제야사학의 여러 가지 사서들을 보면 다 그 유래가 나오는데 아, 이제 그거를 부정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네. 있다는 것만 넘어갑니다. 네. 그러나 신화는 만들어진 후 입에서 입으로 전하오다가 어느 시기 문자로 정착된다. 네. 그래서 표현 양식이 신화에 남게 된다. 네. 따라서 후대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신화 자체가 뒷시기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교과서에서도 신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거의 역사성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나름의 강단사학에서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요 네. 문장을 쓰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화는 신라의 혁거세 신화, 가야의 수로왕 신화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 유형 중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화 형식으로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내포된 역사적 함의와 네. 신화의 서사 구조에 주목하여 당시의 역사상을 그려보는 것이 단군 신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 문장을 쓴 그 고민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단군 신화에 대한 이 얘기는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연구해서 그 조선사 편수에 이마리 시리오나 이제 이쪽과 싸운 것이 최남선이에요. 그래서 최남선이 육당 최남선이 네. 단군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친일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지만 단군 신화에 관한 그래서 최남선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뭐 일본에 협조했다 해서 비난하는 거 다 좋다. 네. 그러나 단군 조선에 관한 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소신과 그러나 결국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서 최남선을 계속 배제시키고 결국은 나중에 조선사 편수에 35권 쓰면서 네. 고대에서 단군 조선을 신화로 치부하고 역사에서 빼버립니다. 아이고. 심지어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뇌물 마립간이 뭐 여기까지는 네. 다 역사에서 그냥 역사에서 빼버려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우리 역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신채호 선생도 이제 상고사, 조선 상고사 빼놓을 수 없죠. 그런 거 무시사당 벽면의 화상석 이런 것들이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 신화와 토테미즘에 결합된 뭐 이런 내용들, 샤머니즘의 종교적 세계, 토테미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삼국유사와 또 다른 단군 기록이 이제 고려 말에 쓰는 이 사람도 이승휴도 스님입니다. 네,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는 책에 또 이제 그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쓴 규원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민족 사서로 네. 많이 거론되는 것인데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를 정식 역사서로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그 신단수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신라 고구려 옥조부 예맥이 다 단군의 후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세종실록과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리 그 강화도 참성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런 설명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고조선, 기자조선에서 전조선, 후조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채호 선생은 삼조선에서 마한 진한 편안 뭐 이렇게 삼조선, 대륙조선
그 다음에 그 반도에서 또 마한지난 변환에서 이걸 남사만 대륙에 있는 삼만을 북사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기자조선을 인정을 안 하죠. 민족사학에서는. 지금은 교과서에서도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 대신 고조선 그다음에 우이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조선전 기문신인 권근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거예요. 명나라 황제에게 시문을 바쳤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단군이 요임금 원년에 조선의 왕이 되었으며 그 후손들이 1000년 이상 왕위를 이어갔다고 시문을 바친 거에 써 있어요. 네. 여기 함부로 이제 거짓을 못 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황제가 또 별도로 얘기가 없었던 것이 황제도 인정.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만 해도. 네. 동국통감 그 후에 동국통감 신증 동국여지 승남 이런 데에도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이 단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조선 다 와서 그 독립운동가들 네. 여기에서도 단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선 후기 일제시대까지도 계속 있어요. 네. 그걸 나중에 조선사 편수에서 그걸 다 이제 부정을 하고 30억 원 딱 쓰고 왜 부정했어요? 조선사 편수는? 편수에는 그냥 일제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 그거를 이제 부정했어요. 정립할 때 네. 하는데 그래서 신화다. 실증 기록 없다. 뭐 중국 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아까 그 석재환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대사를 전부 이렇게 역사로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되게 짧아졌습니다. 네. 그게 영향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일제 식민에서 그대로 딱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우리의 이제 그 소위 그 중국의 춘추사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 삼국사기부터 사대사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대사관이었다가 조선 후기에 그 청나라의 고증학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이 그 단군 조선의 의무를 많이 갖게 돼요. 그 성리학을 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데 우리의 기존의 사서들이 보면 다 선도 형태로 돼 있으니까 막 신앙과 이 종교와 막 이렇게 합쳐져 있고 이러니까 네. 이걸 도대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약용 선생의 그 아방강역교라든지 뭐 그 한치윤의 그 해동실록 지리지? 아니 해동실록이 아니라 그 뭐 해동역사라든지 네. 이런 그 당시에 그 성리학자들이 우리의 기존 민족 사서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실제로 많이 제시를 해요. 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조선 성리학자들이 한 거를 보고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래서 일제에서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내고 그 이만희 시류의 제자인 뭐 이병도 박사라든지 신석호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역사학계에 주류 학맥이 있어요. 지금 4세대까지 이제 송호정 교수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또 제야사학에서는 제야사학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다 합쳐지지는 않고 있죠. 교과서도 이 틀에서 이제 그 일제 시대에 내려온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대신 일제 시대 때는 단군이 없었다가 해방 이후에 단군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발전된 부분들이 있어요. 식민사관에서 조금 벗어난. 그렇죠. 이제 단군을 다시 넣었는데 네. 아직도 이제 신화에서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신화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의 이제 그 단군의 그 왕 47대 왕이 있는 이런 민족사서 얘기하는 그런 엄연한 역사로서 이런 거는 이제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속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대사관 그다음에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우리 민족사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이 돼서 조선의 모든 역사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남산에서 20만 권 불태우고
또 일본으로 10만 권 가져가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되고 조선사 30억 원 저술하고 이렇게 조선사 편수인가요 그게? 편수회에서 그래서 하고 그게 해방되고 나서 이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와서부터 또 저기 중공에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동북공정. 동북공정을 해서 이쪽 고구려 고구려 부여 이런 발해 이런 게 전부 저 사람들 자기들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들어보셔서 심지어 김치도 중국에서 나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동북공정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 동북공정도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이 사람들의 특징인 춘추사관, 우리 4대 사관, 성리학자들의 그 민족사관 불신, 네. 일제 식민사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이걸 여기에서 우리 역사를 계속적으로 왜곡시키고 반도내로 역사 지리를 묶고 막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가 없다. 요런 거를 더욱 다 집대성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강화를 시켜서 동북공정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 역사를 서술을 해서요. 우리 역사는 한강 이남밖에 없어요. 저들이 말하는. 중국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상은 전부 원래가 자기들 땅이야. 자기들 역사고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중국의 그 역사 공정에 네. 이제 그 탐원 공정 뭐 여러 5개가 있어요. 크게 탐원 공정도 있고 뭐 이제 그 역사 공정도 있고 한데 저쪽 뭐 우이그르의 서북 공정, 티벳의 서남 공정, 우리 이제 만주 쪽의 동북 공정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하나 또 있어요. 이 이제 전 세계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립한 다음에 그 역사를 전 세계로 홍보하는 홍보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교과서에도 이미 고구려 발해가 뭐 대동강 이북은 다 자기들 역사로 기술이 돼 있고 자기사로. 완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있잖아요. 네. 중국의 내전이에요. 그거는 국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그뿐이 아니에요. 미국 어디 전 세계의 모든 그 막 교과서 이런 데다가 중국에서 지도니 뭐니 전부 다 그거에 따라서 다 뿌려서 오늘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돼 있어요. 왜요? 외국 사람들이 아는 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는 왜 우리도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거를 홍보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데 그냥 우리 받아준 자체는 거예요? 네. 우리 자체는 지금 통일도 안 돼 있어요. 강단과 제야가 서로 붙어서 우리 자체도 이미 우리 통일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 일본이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중공이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심지어 만리장성이 산해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쪽으로 와서 저기 대동강까지 이렇게 황해도 왜냐면 이병도 박사가 황해도 뭐 이렇게 수안 이렇게 해서 비정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 식민이 우리의 대륙에 있었던 모든 역사 그 역사 우이치 있잖아요. 우이치 네. 역사 지리 네. 우리가 또 역사 지리가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 역사 지리에 우리 역사의 대륙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민족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반도내로 전부 다 옮겨놓은 거예요. 역사를 일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쓸 때도 여기 이런 지명지들이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쓴 게 수백 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그 이렇게 검증하는 이게 어디였다라는 거를 연구가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이 길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서기전 이렇게 해서 이제 서단산 문화는 이제 길림 장춘 지역에 해서 이제 우리나라 부여 고구려의 전신인 부여 우리가 부여사를 많이 잊어버렸다고 해요. 원래 단군조선이 망하고 북부여의 해모수가 단군조선을 계승해서 북부여를 만들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게 고구려로 이어지고 신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여사가 가장 지금 역사 기록이 없대요.
그 해모수 이화, 네. 그 부여의 근거이 서단산 문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연구할 것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 요동 지역, 베이징 지역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근데 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학에서 사학과는 왜 별로 인기가 없죠? 인기가 별로 없는 학과잖아요. 이게 연구할 게 많은데. 인기 없죠. 사실은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그렇지 않은 형편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도 굉장히 드물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그러고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고인돌 유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의 네. 이제 특징으로 고인돌은 뭐 우리 한반도 조그만 데에 전 세계 고인돌의 뭐 60%인가가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설명되고 있고 부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유적들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형동검 초기 철기 시대 한반도 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던 조립식 구조의 청동 단검이랍니다. 요런 거 비파형 동검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처럼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볼륨이 없이 쪽 빠진 이제 그런 동검. 우리 민족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울주의 반구대 암각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전 190년에 우이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이만이 조선 그러니까 번조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족사학에 따르면 진조선이 있고 거기가 중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그 바레만 쪽으로 번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쪽에 뭐 말조선, 마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번한, 마한이 됐다가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이렇게 됐다는 거. 신채호 선생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진조선이 원래 그거고 중심이고 거기에 흉노에도 보면 좌현왕, 우현왕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삼조선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조선이 중심이고 우현왕, 좌현왕 그래서 우현왕이 번조선이고 좌현왕이 말조선이라는 거예요.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들어보셨죠? 기준. 아니요. 준왕입니다. 준왕. 네. 그 준왕이 우이만한테 쫓겨서 배를 타고 도망을 와서 오늘날 군산을 통해서 익산에 와서 마한의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청주환 씨의 뿌리라고도 이제 청주환 씨 족보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준왕이. 그러니까 청주환 씨의 족보의 뿌리를 보면 기자부터 나옵니다. 기자에서 더 올라가면 황제 헌원부터 나와요. 황제래요? 그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나는 처음에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자까지는 그런 대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황제 헌원에 연결시킨 거, 아, 요거 사대주의다. 갖다 붙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저희 족보를 보면서도. 그런데 우리 이 상고사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그렇게 허술하게 쓰여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들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 자체가 한족이 아니에요. 이게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삼황 오제가 다. 그때는 한족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족보도 황제 헌원 기자 다 그러면 그게 동이족 계열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원의 그 다음에 황제를 이어받은 게 소호금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소호금천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김씨들이 있죠. 그분의 뿌리예요. 소호금천이.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우리가 중국사라고 이해했던 중국 고대사가 민족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우리
동이족 제 역사인 조상이네요, 거예요. 김씨시면은. 예, 동이족 역사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우이만도 돼 있지만 이게 어떤 그 번조선의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차지했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그 전에 고조선, 우이만조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는 역사가, 것이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너무 이렇게 허구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역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이만이 그 이제 한나라한테 망하게 되죠. 108년에 서기전 108년에 그렇게 하면서 번조선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한사군 설치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네, 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이병수 박사는 그걸 다 일제 시대에는 한반도 내에 한사군이 다 돼 있잖아요. 대동강이 어떤 낙랑군이 어떻고 그게 이제 민족사학에서는 전부 그게 저쪽 대륙에 다 있습니다. 와. 베이징 인근 바레만 이역에 다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많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연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전 5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됩니다. 요거는 삼국사기에 이제 따른 그 연표예요. 고구려보다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된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삼국사기가. 그리고 37년, 20년 후인 37년에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그로부터 또 19년 후인 서기전 18년에 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연대를 네. 또 북한의 학자는 뭐 서기전 270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일부 이제 그런 분들은 서기전 180년이다 이런 설도 이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삼국사기의 요 건국연대하고 우리 삼국의 건국연대들이 또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정도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백제에서는 그 소선호가 또 이제 그 온조왕 이전에 네. 어머니 아닙니까? 온조와 비류에. 들어봤죠, 소선호. 그래서 소선호가 소선호. 온조가 백제를 하기 전에 소선호가 유리왕이 오면서 이제 이쪽 그 바레만 쪽으로 내려와서 별도의 이미 국가를 또 하나 세웠었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온조왕 풍납토성 나오고 뭐 김수로왕도 나오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석천동도 나오죠. 너무 그런 거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고분 가보셨나요? 석천동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송파구에. 네, 가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백제의 위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도에 백제가 있었느냐, 대륙에 있었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와. 이제 주장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그 천문학자인 그 박창범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삼국사기나 이런 데에 그 일식 기록, 천문 관측 기록을 다 해보면 네. 관측지가 전부 대륙으로 나온답니다. 이제 그런 책도 이제 있어요. 아,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야에서 많이들 공부를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상고사를 정리할 때 네. 그런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40년에 그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죠. 이때 네. 평양성도 공격했었던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국사교과서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지도 이것도 있는데 칠지도라는 게 있는데 백제가 일본을 다스린 증거다. 뭐 그런 이제 하사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주장을 했죠. 그런 것들. 그런 증거는 참 많죠. 백제가 일본을 다스렸다. 그런 내용들 네, 많습니다. 무슨 그래서 이제 그 도자기 같은 것도 많이 가 있잖아요. 일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끌어가고 그 임진왜란 이런 때 이삼평이라든지 심수관 뭐 이렇게 해서 끌어가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고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거꾸로 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부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반도를 지배를 했다 일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본서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발전된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계로왕, 무령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충주의 그 고구려비도 이제 봤죠. 그 옛날 충주에 네네. 보면 그 있죠. 앙성에서 충주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중원 고구려비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흥왕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백제 성왕도 나오고 무령왕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 유명하죠. 진흥왕 순수비. 순수비. 예, 그렇게 되고 경주의 황룡사지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산성 전투라고 그래서 충북 옥천에서 백제와 신라가 싸웁니다. 여기서 성왕이 전사를 합니다. 오. 이 이후로 이제 신라가 백제를에 더 이제 국력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일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백제가 상당히 치명상을 많이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대가야가 또 이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여기 북한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세우고 그런 내용 화랑도 얘기도 나오고 우리의 선도사관 화랑 옛날에 그런 이것도 다 그 계보가 있어요. 옛날 그 고조선부터 해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김유신 나오죠. 태종무열왕 김춘추에서 이제 그 백제 멸망 660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구려와 수 전쟁도 나오죠. 을지문덕 장군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온달도 나와 있네요. 예, 바보온달 그겁니다. 평강공주. 예, 그래서 위대한 장군인데 이제 바보온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존 인물이죠. 그렇다고 아니죠? 보여져요. 그리고 근데 온달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그러니까 조금은 뭐 우이그르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서역인 닮은 그래서 우리말을 잘 못해서 뭐 바보 온달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온달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바보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온달 장군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전공을 많이 세우고 가다가 이쪽 그 신라와 싸움에서 전사를 해요. 한강 유역인가 거기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백제를 멸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나요? 한번 볼까? 이 태종 무열왕의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대야성 전투 나오죠. 642년. 이 대야성 전투가 백제가 신라를 진주입니다. 진주. 대야성을 공격을 해서 여기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이제 그 죽입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백제를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제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상대사라든지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그거 이제 유명하죠. 거기는 양만춘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연개소문과 그 당나라의 이세민 싸움. 이런 얘기지. 근데 이세민이 우리 쪽에서는 연개소문한테 매번 깨지고 패해가지고 눈에 화살을 맞고 해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됐었대요. 이세민이. 그러니까 당나라의 최전성기인데도. 근데 당나라도 이세민도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요? 예, 다 선비족이에요. 수나라도 그렇고. 선비족은 어떻게 되면 옛날 고조선에서 동호가 선비와 오한으로 나눠요. 그 선비족이고. 우리 민족이란 얘기예요? 뭐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동호도 고조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몽골인이 뭐니 다 거란이 다 그게 그 뿌리들이에요. 징기스칸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어지고 뭐 설총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600 지금 중요한 계백 장군 나오고 문무왕 나오고 그래서 660년에 백제 멸망하고 668년이죠. 백제가 그럼 몇 년은 간 거예요? 백제도 한 500년 이상 갔나요? 그보다 더 갔어요. 그러네요. BC 18년부터만 따져도 660년이니까 그러면 680년 가까이 되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건국연대가 더 앞으로 당기면 거의 그것도 뭐 훨씬 더 넓어지고 네. 고구려도 700년 역사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900년이 넘는데요. 그 연대를 올리면 네. 신라는 뭐 998년이니까 1000년 되고 어우, 그렇게 돼서 이제 668년에 고구려 멸망하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발해가 690년 98년에 건국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과 한 30년 차이가 있잖아요. 갭이. 네. 네. 그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고 네. 676년에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해서 이제 그 이쪽 반도에 있는 거를 다 차지하죠. 근데 이제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 그래서 바로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의 그 부흥 운동으로 이제 발해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지나 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 발해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발해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역사죠. 우리 역사죠. 예, 우리 역사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동북공정으로 자기들 교과서에 자기들 역사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발해와 일본 관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 역사를 잘 모르는데 네. 발해와 일본 관계가 그렇게 그 동해바다에 이렇게 그 교류가 많았대요. 그 이 관련된 그래서 그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윤명철 교수라고 계세요. 동국대 사학과에. 네. 그분은 이 동해안을 동아지중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열도하고 발해 한반도 이렇게 해서 교류가 엄청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릉도나 이런 데가 거기에서 하나의 그 이렇게 등대처럼 이렇게 쉬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착지처럼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윤명철 교수의 그 책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국사 유명한 불국사 석굴암이 있죠. 네.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저게 네. 그런 내용들이 신라의 있고 유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700년대 가고 이건 지금 신라의 예. 역사인가요, 다? 이때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후신라 또는 후신라? 통일신라의 역사죠. 그리고 676년에 네. 이제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다 몰아내고 이제 차지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저 위쪽에는 발해가 있죠. 또 이제 만주 쪽에는 또 이제 서쪽에는 당나라가 이제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고구려와 백제는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발해 북국, 신라 통일신라 그래서 남북국 그렇게도 이제 분류하고 우리나라 현재 역사 교과서에도 발해 우리 역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선생 나오죠. 최치원 선생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예, 보통은 이제 뭐 개원필경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 다음에 황소연안에 뭐 이렇게 그 문장을 써서 바쳐서 문장. 그 이제 아주 그 문장가로 이제 이름을 떨쳤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네. 최치원을 반드시 또 알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렇다는 정도로만 그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의 견원 궁예 다 많이 나오죠. 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901년 후고구려에서 이렇게 후백제 이렇게 되다가 926년에 발해가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발해는 몇 년이 간 건가요? 보면 제가 잠깐 보면 해동성국 발해는 건국한 지 228년 만인 서기 920년에 갑자기 멸망했대요. 그런데 그 멸망 원인은 거란의 기습에 의했다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 네. 또 하나로는 그 백두산 폭발, 화산 폭발설로 해서 일시에 망했다. 그런 설도 있어요. 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거란의 기습. 그 전에 이제 거란과 발해가 무슨 원한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란에서 기습을 해서 이제 망했다. 그리고 그 손성태 교수죠. 이제 그 아메리카 인디언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배재대학교인가.
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나요? 그분, 아메리카 인디언. 예, 그분의 이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저쪽 그 우위 쪽에 이렇게 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이쪽에서 넘어갔는데 네. 그 중에는 누가 넘어갔어요? 이쪽에 그 아시아, 아. 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네. 많이 넘어갔대요. 그 시차를 아, 두고. 그래요? 그 중에 네.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아. 발해 유민들도 네. 상당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는 발해 유민들도 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주장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물이라든지 전해놓은 거를 우리와 비슷한 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내용. 그래서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의 땅이 텅 비었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민들이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네. 다 그렇게 어디론가. 떠났다는 네, 거예요. 네, 북쪽으로 해서 저쪽 그 미주 대륙으로. 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지금까지 정체성을 같이 유지하진 못하니까 아.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저 남미 대륙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 뭐 문명이 있잖아요. 그 인디언 문명, 네. 아즈텍이니 잉카니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어진 걸 또 쭉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 지역이 텅 비어서 이쪽 그 당나라나 이런 데서 거기를 그냥 가서 살았대요, 사람들이. 그러게요. 뭐 싸움할 것도 없고 그냥.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멸망하고 여기까지가 네. 그 우리 역사넷에서 고대라고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신라, 이전까지. 고려 이전 예. 고려가 이제 900몇 년에 이제 그 930 몇 년인가요? 그때 경순왕이 이제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순왕은 경순왕 왕릉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순 왕후가 유명하죠.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신라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 경순왕 왕릉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신라니까 경주에 있을 것 같죠? 네네네. 그렇지가 않아요. 연천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경순왕은 나라를 왕건에게 바친 다음에 네. 개경에 와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경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내려가고 그냥 연천에다 무덤을 썼답니다. 그래서 왕릉이 지금 경순왕릉이 연천에 있답니다. 연천에, 네.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요. 아, 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넷을 통해 본 그 한국사 연대기를 우선 이렇게 한번 대략 정리를 해보고요.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